자, 이어서 프로젝트 지금 만들었고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로젝트 지금 폴더 있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여기에 보시면은 빨간색이 나와 있거나 이 리소스 쪽에 라이브러리에 자바 이게 선택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오른쪽 버튼 누르고 빌드 패스로 바로 가셔도 되고 프로퍼티를 통해서 진입을 하셔도 돼요. 어쨌든 같은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프로퍼티 창이 열리고요. 프로퍼티 창이 열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자바 빌드 패스 이곳에 라이브러리 탭에 지금 자바 SE 버전 19나 18 버전이 있으실 거고 옆에 대괄호 치고 언바운드라고 적혀 있는 거 바인드의 과거형이 바운드죠. 그쵸? 바인드 묶어놓는다 라는 뜻이고요. 묶어놓는다. 언바운드 묶여있지 않다 라는 뜻이겠죠. 그쵸?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블 클릭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시고 이 워크스페이스 디폴트 JR이 지금 이클립스가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바랑 자동으로 연결을 못 시키고 있는 환경인가 봐요. 아마 환경 변수라던가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태, 세팅을 처음부터 저랑 했으면은 이게 다 맞춰져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서 요거 워크스페이스 디폴트 JRE 하고 피니시 눌러주시면은 언바운드가 풀려요. 언바운드가 없어지면서 얘가 클래스 패스로 들어갈 수도 있고 모듈 패스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상관없고요. 이 상태로 어플라이 앤 클로즈 눌러주시면은 적용이 되면서 닫히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라이브러리 안쪽에 JRE가 나오게 될 겁니다. 혹은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은 요런 거 IO exception 이런 거가 빨간 줄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 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HTTP 서블릿에 빨간 줄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다른 폴더에서 가지고 오셔도 되고 LIB 폴더에다 넣어놓을 거예요. LIB 폴더에다가 프로 07에서 전부 다 갖고 계시죠? 프로 07에서 썼던 src 메인 웹 앱의 웹 inf 안에 있는 lib 폴더에 있는 거 얘네들을 복사해 줄 겁니다. 요 서블릿 API라고 하는 거가 묶음 파일인데 자르 파일, JAR 파일인데 요 안에 HTTP 서블릿에 대한 클래스가 들어있어요. 누가 만들어 놓은 이 클래스를 가져다 쓸 수가 있게 되고, 이런 IO exception이나 이런 것들 그냥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썼던 것들은 자바가 갖고 있던 거였고, 이 HTTP 서블릿은 톰캣이 갖고 있는 앤데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버전에 따라서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서 요 서블릿 API가 있어야 얘가 가능해져요. 얘를 갖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톰캣 폴더 저는 톰캣을 다운받아 가지고 여기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LIB 폴더 안에 있는 거를 복사해 오는 겁니다. 얘를 복사해 오는 거예요. 다른 컴퓨터에서 하실 때는 얘를 복사하시던가 그냥 이거 복사에다가 뭐 클라우드 같은 데 올려놓고 쓰시면 돼요. 이거. 자, 그러면은 얘랑 나머지도 설명을 이따 드릴게요. 필요할 때. 얘네들을 복사 컨트롤 C 해서 우리 거 프로 07 있죠? 프로 07에 있는 src 메인 웹 앱 안에 있는 웹 inf 폴더 안에 라이브러리 lib 폴더에다가 넣어주십니다. 컨트롤 V로 복사해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죠. 그쵸?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톰캣이 결국에는 이 프로 07-2를 실행을 시킬 건데 그때 이 클래스를 .java 파일이죠. 얘를 컴파일을 할 건데 그때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정된 몇 군데를 찾아보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봤던 라이브러리스에 있는 요 JRE 혹은 서버 런타임 이런 데서 찾아보게 돼요. 찾아보는데 없으면은 우리 웹 INF에 있는 LIB 폴더를 찾아봅니다. 얘네들은 지금 서버 런타임 되어 있는데 서버 런타임 안에 이게 있으면 그냥 여기서 갖다 쓰고요. 여기서 못 찾았을 때 여기 있는 걸 갖다 쓰게 돼요. 거기도 없으면 그냥 못 찾겠다, 이런 클래스는 없다라는 게 나옵니다. 에러 나면은 읽어 보셔야 되고요.
지금 웹 앱 라이브러리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복사해 놓은 것도 여기 들어가 있죠 지금. 그쵸? 파일이 두 개가 복사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를 얘가 지금 자바 리소스라 그러는 애가 읽어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클립스에서 편하게 보라고. 자바 개발할 때는 그냥 이것만 확인하면 되게 해준 거고, 밑에 있는 거 빌드나 src 폴더는 그냥 실제 폴더예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뉴 눌렀을 때 다르게 나온다 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빨간색이 없어졌어야 됩니다. 빨간색이 아직 남아있으신 분, 오케이, 돌아볼게요. 이거 어떻게 포즈는 못하나? 정지를 하지 않고 잠깐 멈출 수는 없나? 이러면 중간에 끊기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쓸데없는 거 있으면 스킵 하실래요? 일일이 제가 컨트롤 안 해드릴 테니까. 유튜브에다 올릴까 하니까 알아서 2배속으로 보시면서 스킵 하시고요. 빨간색 있으신 분들 봐드릴게요. 빨간색이 어디? 오케이. 펄럭펄럭한 건 그렇게 상관은 없는데 이거는 일단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기 뭐 필요가 있는 건 자리. 잘돼 있어. 빨간색이랑 아니 그냥 일반 빈공 카드. 이거 보는 방법은 윈도우에서 쭉 위에서 여기 이제 이렇게 처음에 폴더를 내는 게 있으니까 폴더를 수가 있어요. 이제 좀 뜯어주고 다른 것도 이제 좀 나오고 기왕 있는 기왕시. 자바 컴파일러 레벨에서 지금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자바 컴파일러 여기 보면은 18버전으로 있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게 19버전 있잖아요.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상관없어. 언바운드 나왔었지. 이거 무시했다. 저기서 프로그램 7 네, 전혀 다른. 전혀 몰라. 여기 있는 건 아예 몰라. 여기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참 알겠는데. 프로젝트 케이스. 프로젝트 케이스. 여기다 눌러주고. 저것도 있고, 자바 컴파일러. 위에 있는데. 이거 세 개를 여기 베라이티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라이프러스 있는데 라이프러스 열어볼게요. 뭐지? 그리고 일단 제가 체크해볼까? 되나? 이전에는 그랬어? 계속? 네. 그래요? 에센시랑 점 테스트 점 여기 클릭하면 데모다 쓰시고 멤버 이거 무료 버전 이거 써요. 뭘 써야 되지? 이거 안에는 소문자 그냥 멤버만 써주죠. 소문자
그거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됐어. 빨갛게 나오는 거가 IOT 이렇게 되고 그렇지. 됐어. 저거하고 아예 자바가 없으신 분들 있네? 그건 아까 얘기하지. 18도 버전이라 18도 18인데 19 버전이라서 그런 거고 그럼 무시하시고. 자 일단은 19를 올리면 안 되는데 거기는 19가 없을 거예요. 자바 컴파일러 안에서 올려주고 여기 된거 이건 게 19가 없을 거예요. 그럼 무시하시고. 자 일단 공통적으로 한번 같이 가볼게요. 공통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여기 프로 07-1에서 빌드 패스 봤을 때 여기에 JRE 시스템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아예 없는 사람들 이 상태죠. JRE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기가 그냥 빨간색이 엄청나게 나와 있거든요. 열어봤을 때 자바 빌드 패스에 JRE가 없는 사람들은 요 모듈 패스나 클래스 패스 아무거나 상관은 없고요. 누르시고 Add Library 를 누르시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얘네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 요거 선택하고 넥스트 눌러서 밑에 거 그냥 선택해 주시면 돼요. 맨 밑에 거 그렇게 피니시 같이 해보죠. 피니시 하고 어플라이 앤 클로즈 누르시면은 자바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LIB 폴더에 라이브러리 폴더에 JR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에만 빨간색이 있는 분 있죠. 프로젝트 명에만 빨간색이 있는 분들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빌드 패스 말고 이제 프로퍼티스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보실 것들은 딱 정해져 있는데 자바 빌드 패스를 가장 많이 보이실 거고요. 이 중에서 자바 컴파일러 자바 빌드 패스에 있는 자바 컴파일러를 누르면은 자바 컴파일러 누르면 여기가 이클립스 버전에 따라서 18까지밖에 없는 버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클립스 새로 받으시면 되고요. 새 걸로.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18이든 19든 지금 우리가 자바 19 버전에서만 쓸 수 있는 것들을 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18로 하셔도 돼요. 얘는 이걸로 요 18 버전으로 컴파일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19 버전으로만 컴파일이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그거 나가지 않으니까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도 18 버전으로 하면 빨간색이 생기죠. 그쵸?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바 19에서만 쓰는 기술을 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거기가 19로 돼 있어야 돼요. 자, 이 빨간색을 보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은 윈도우 메뉴 있죠? 윈도우 메뉴의 쇼 뷰 중에서 프로블럼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로블럼스 요거를 보시면은 여기에 빨간색이 뭐 때문에 나왔는지가 쭉 나와요. 이쪽 전체 옛날 이것이 자바다 시절부터 모두 다 여기에 나오게 되고 그 중에서 지금 프로 07로 되어 있죠. 여기 프로 07로 되어 있는데 여기 프로 07로 되어 있죠. 프로 07로 되어 있고 거기에 에러가 적혀 있습니다. 컴파일러 레벨이 does not match 버전이 안 맞는다 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지금 치명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요거는 그렇게 지나가시면 되고 빨간색 보기 싫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클립스가 받쳐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아직도 빨간색, 궁금한 빨간색이 있다, 해결하지 못한 빨간색이 있다, 손 들어주세요. 없습니까? 좋아요. 자, 이것도 활용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요거 한번 분석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서블릿을 지금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만들고 서블릿 만든 상태예요. 별다른 거 없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이렇게 어지럽게 써져 있는 것들 천천히 보면은 임포트는 임포트고요. 여기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요 더하기 빼기를 이용해 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이 묶음을 열었다 닫았다. 마찬가지로 클래스나 이런 데도 다 있습니다. 요 메소드 전체를 너무 기니까 꼴배기 싫어 닫아서 놓으셔도 돼요. 소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클립스에서만 제공해주는 기능이에요. 보통 임포트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닫혀 있습니다.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필요할 경우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웹서블릿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네요. 패키지는 여기 패키지고 이 안에서 쓰는 임포트들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가 선언돼 있죠. 멤버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선언이 되어 있고, 이 클래스는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어요. 상속.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뭔가 상속 전용으로 클래스를 만드실 일이 많지는 않아요.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쓸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인터페이스 만들어서 쓸 거긴 해요. 쓸 거긴 하고 의미는 다 알려드릴 건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인터페이스나 부모 전용 클래스를 만들 일이 많지는 않아요. 부모 전용 클래스 만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 몇 개 알려드릴 거고요. 그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니까 상속이나 인터페이스를 잘 모른다고 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요. 클래스를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상속이 무슨 의미인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부모 클래스를 정확히 상속받아서 거기에 있는 부모 거를 어떻게 갖다 쓰고 오버라이드하고 하는 것들 내가 직접 못해도 읽을 수만 있으면 된다. 지금은 HTTP 서블릿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서블릿 API라고 하는 요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를 가져다가 임포트를 해서 만든 얘를 상속받은 우리가 만든 멤버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예요. 그쵸? 파일명과 요거 누르시면은 파일로 바로 가져요. 다시 끄면은 파일로 안 가지고요. 요거 화살표 왔다 갔다 링크 위드 에디터. 어쨌든 요 지금 멤버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름과 요 클래스 명이 같기 때문에 퍼블릭이 붙을 수 있다. 요 안에는 또 다른 클래스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죠. 그쵸? 거기에는 퍼블릭을 못 붙여요. 단 하나만 퍼블릭을 붙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또 클래스를 만드실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특수한 상황을 빼고는. 자, 어쨌든 그렇게 써져 있는 거고요. 그 클래스에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어노테이션, 애너테이션 얘가 붙어 있는 겁니다.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애너테이션이 붙어 있고, 얘는 이것도 일종의 메소드인데 애너테이션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인데요.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전달인자로 이걸 주는데, 전달인자 이걸 주는 거 플러스 얘가 지금 클래스에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이 클래스를 조사할 수가 있어요.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 클래스의 이름이나 이 클래스가 뭐를 상속받았는지, 이 클래스에는 필드가 뭐가 있는지, 메소드가 뭐가 있는지, 생성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 녀석한테 이거를 붙여주고 전달인자로 단순하게 스트링을 주는 경우, 다른 값들도 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스트링을 주는 경우 얘는 주소값에 활용된다. 주소. 결국에는 톰캣을 통해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인터넷에서 요청한 주소, 톰캣이 확인한 주소, 그 주소를 여기다 적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톰캣에다 얘를 등록시키고, 등록시킨 컨텍스트 패스라는 걸 통하고 그 다음 나누기,
결국엔 맨 마지막 나누기가 되겠죠. 맨 마지막 나누기를 멤버 소문자로 멤버 적게 되면은 이 클래스로 들어오게 된다. 자, 계속 설명만 하고 있는데 이 클래스로 들어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톰캣이 이 클래스를 생성해줘요. 이미 생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생성하지 않고 생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생성을 해줍니다. 생성을 해주고 나서 ini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줘요. 근데 지금 여기는 init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init가 뭐 있든 없든 상관없으니까 안 해줍니다. 실행을 안 시켜줘요. 이 안에는 init가 기본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쵸? 만약에 강제를 한다면 여기에 오버라이드 붙여가지고 알아서 오버라이드 붙어있는 걸로 자동 완성되어 있을 텐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쵸? 맨 위에 있는 이거는 이 클래스들을 시리얼라이즈 해가지고 직렬화 시킬 때 써먹는 건데 여러분들한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유니크한 이 클래스의 값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유니크한 아이디. 지금 1L은 롱의 L이고요.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데 얘를 랜덤한 숫자로 바꿔주시는 게 좋긴 한데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우셔도 돼요. 지우면 여기 노란 줄 나와요. 이거 좀 써달라. 노란 줄 나옵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체크를 다 기본 상태로 했기 때문에 생성자도 생성이 되어 있어요. 생성자도 명시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고요. 이 완벽하게 기본 형태의 생성자죠. 그쵸? 전달인자 없고 안에 슈퍼에 전달인자 없고 생략이 가능한 생성자다. 지워버리셔도 돼요.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헷갈리면 지우세요. 의미 없어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주석 같은 것도 이 별표 두 개 있는 주석은 자바독 주석인데 의미 없으면은 지우세요. 헷갈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우고 이거 시리얼 버전 UID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려도 됩니다. 웹 서블릿 위에 있는 주석도 그런가 보지 하고 지우셔도 돼요. 주석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기본 형태로 두 개다고 두 포스트가 나왔는데 얘는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get 방식으로 요청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소드. 두 포스트 방식으로 실행됐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포스트. 두 포스트 메소드예요. 결국에는 나누기 멤버라는 걸로 끝났을 때 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얘는 필요한 경우 init를 실행할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 init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get 방식으로 요청했다면 이 메소드가 실행되고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했다면 두 포스트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점은 웹을 통해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요청을 보냈는데 자바에 있는 특정한 메소드가 실행이 된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 이전에 이것이 자바다 시간에는 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자동으로 실행됐었죠. 그쵸? 그 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자동으로 실행되니까 그 안에다가 int a는 10, 뭐 print ln 이런 걸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메인이 없어진 상태예요. 메인이 따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메인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꺼도 돼요. 어디엔가 메인은 있을 겁니다. 톰캣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특정한 메소드가 실행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특정한 메소드에 있는 내용을 실행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여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거는 나누기 투두, 이거는 그러니까 보내는 겁니다. 이거 자동으로 생성된 거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그냥 멘트일 뿐이고요. 오토 제너레이티드 자동 생성된 메소드입니다. 써 있는 거죠. 의미 없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 응답하는 녀석이죠. 응답. 거기서 getWriter 에다가 우리는 print ln을 여기서 이어서 썼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append도 쓸 수가 있고 얘네들이 그냥 append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print ln 쓴 것처럼 일종의 람다식처럼 쓸 수가 있는 방식이에요. 이어주고 이거 한번 append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append하고. 얘는 그냥 텍스트니까 웹브라우저로 접속하면 이 글씨가 나와요. 실제로 나오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리퀘스트 요청한 거죠. 요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get context pass 이 앞에 적히는 거, 나누기 멤버 앞에 적히는 거.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pro07-1 요 녀석이 나올 거예요. 그 패스, 그 경로를 알아내는
메소드예요. 그걸 돌려주는 메소드. 그게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우리랑 관계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그리고 만약에 두 포스트로 들어왔으면 지금 여기서 자동 완성되어 있기로는 두 get으로 보내고 있어요. 두 get을 이 녀석이죠. 이 두 get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트로 들어왔을 때 두 get을 호출한다 라고 하는 거는 두 get으로 들어오면 두 get이 실행이 될 거고, 두 포스트로 들어와도 두 get이 실행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책에서는 둘 다 여기서 둘 중에 하나에서 지금 처리가 되게 되어 있는데, 책에서는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서 두 핸들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있어요. 두 핸들. 얘는 그냥 메소드일 뿐이에요. 이름이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서 뭐가 대단한 게 아니고 이 녀석이고 그냥 이런 이름의 메소드고, 전달인자를 얘랑 동일하게 맞춰줌으로써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달인자를 동일하게 맞춰주고, 스로우스나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는 상관없고요. 우리 정도에서는 이런 데서 두 get이나 두 포스트에서 두 핸들로 보내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전달인자가 이거니까 얘도 전달인자 이거 있죠. HTTP 서블릿 리퀘스트가 있죠. 그걸 리퀘스트라는 변수에서 담았을 테니까 전달인자로 이거 보내주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 얘도 보내주고 해주면은 전달인자가 맞죠. 그쵸? 얘네들은 지금 어렵게 얘기하면 얕은 복사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일로 넘겨주고 여기서 조작을 해줘도 원본이 바뀌어요. 일로 넘어온 것 자체가 얕은 복사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처럼 어펜드나 이런 걸 써도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였고, 좀 어려운 얘기니까 중요하진 않고요. 두 get과 두 포스트에다가 두 핸들로 연결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줬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두 get으로 들어온 경우, 두 포스트로 들어온 경우 둘 다 두 핸들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주고 있다. 전달인자 맞춰주고, 얘가 전달인자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마침 얘네가 갖고 있는, 혹은 의도적으로 얘네들을 넘겨주고 있다. 그쵸? 그래서 일로 들어오든 한 군데서 처리를 하겠다 라는 아이디어예요. 원래 우리가 세팅되어 있던 것도 그거랑 관계없이, 얘랑 관계없이 두 get으로 들어오면 그냥 여기 있는 거 주구장창 실행하고, 두 포스트로 들어오면은 두 get으로 연결하고 했던 거가 되어 있었는데, 책에서는 굳이 두 핸들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뽑고 여기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 방식대로 가겠습니다. 요 방식대로. 자,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는 뭐 수업 속도에 따라서 진행을 했는데, 새롭게 서블릿 진행하는 거 여기서부터만, 오늘 거 수업만 잘 들으셔도 서블릿 기본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다고 그랬죠? 세레모니를 합시다. 헬로월드 찍을게요. 헬로월드. 중요한 수업이니까 느낌표 2개. 이렇게 되면은 두 get으로 들어오든 두 포스트로 들어오든 두 핸들이 실행될 거고, 헬로월드가 출력이 될 거예요. 콘솔창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나누기 멤버로 끝나는 거 하면은 무조건 get 방식이에요. 브라우저 주소창에다 쓰는 거는. 그럼 일로 들어올 거고, 그럼 얘가 얘를 실행시킬 거고, 얘가 실행될 때 보니까 요거 하나 딸랑 실행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찍힐 겁니다. 이제 헬로월드를 보러 갑시다. 자, 요 프로 07-2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요. 톰캣이라고 하는 이 글씨 여기에다 넣으셔도 되고, 그거보다는 어떤 패스로 지정되는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톰캣 서버스에 지금 톰캣이 다 세팅이 되어 있죠.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런 화면이 나오고, 모듈스 탭,
모듈 스텝, 모듈 스텝에서 여기 있는 거 모듈 스텝에다가 add 웹 모듈 버튼을 눌러줘서 내거, 얘는 내 거고 얘는 익스터널 밖에 거예요. 밖에 거. 익스터널은 밖에 거. 얘는 내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거. 목록을 보여줍니다. 목록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들, 웹 모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웹에 관련된 거. 이것이 자바다는 안 들어와 있죠. 걔네들은 형식이 달라서 여기서 인클루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방금 추가했던 프로 07-1 선택해주면은 패스에 똑같은 이름으로 적히는데 이거는 프로젝트 만들 때 바꿀 수가 있어요. 만들고 나서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처음 등록되는 거요. 이 등록이 이렇게 된 거는 내 마음대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이 패스를, 요 패스라고 돼 있잖아요. 얘를 컨텍스트 패스라고 불러요. 컨텍스트 패스. 요 패스를 컨텍스트 패스라고 부릅니다. 컨텍스트. 용어 잘 기억해 두시고 계속 가볼게요. 오케이 누르면 등록이 되죠. 등록이 되고 이 상태로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보시면은 항상 이쪽을 관심 있게 봐주세요. 탭 보면은 별표가 있잖아요. 어디든 별표가 있으면 저장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별표가 없으면 저장이 되어 있다. 열심히 썼는데 저장 안 해놓으면은 반영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 눌러서 별표 없애주시고요. 별표 없애주시고 그리고 나서 통캣 이거 열어봐도 되고 안 열어봐도 돼요. 일단은 들어갑니다. 들어는 가져요. 제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업 진행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따라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 여기에 이상하게 2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클립스 버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번 들어가는 경우 둘 다 지워주고 다시 한번 추가해 주세요. 여기서 뭔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 요거 한번 본다. 더 확실한 방법은 알려드렸죠. 서버스에 서버 XML에 가보면은 있다. 이클립스 안 쓰고 통캣만 단독으로 돌릴 때는 당연히 여기다가 적어주셔야 되는 거고 저런 인터페이스가 없을 테니까 지금 프로 07까지 되어 있고 프로 07-1은 요 뒤에 이어서 들어가 있네요. 그쵸? 이 오토 리로드도 되게 좀 중요한 이야기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트루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얘가 펄스로 돼 있잖아요. 뭐냐면은 이게 이거예요. 여기에 오토 리로드가 이네이블 돼 있어요. 이거 펄스로 해놓으면은 자바 수정했을 때 자동으로 로딩 하잖아요. 그거가 없어져요. 그 기능이 사라집니다. 그 기능을 디세이블 해줘요. 막아줍니다. 실무에서는 이거 끄고 해요. 그 로딩이 되는 게 제대로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또 시간을 허비하게 되니까 인생을 낭비하게 되니까 실무에서 끄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뢰도가 높으면은 그냥 켜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래놓고 6이나 7은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얘네들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요것만 테스트할 거니까요. 프로 07-1만 테스트할 거니까요. 자, 이 상태로 추가가 된 상태에서 통캣 선택하시고 리모컨을 이용해서 켜줍니다. 얘는 디버그 모드인데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플레이 버튼, 그쵸? 스타트 더 서버 눌러주면은 콘솔창에 이래저래 빨간색이라서 조금 처음에 심쿵했을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인포예요. 인포 정보들. 보통 검은색으로 나왔었는데 통캣은 얘네들을 검은색 아니고 빨간색으로 보여주고 에러 났네. 자, 에러 난 거는 고쳐주면 되고 어쨌든 이게 빨간색이 에러도 빨간색이 나오고 이런 인포 정보도 빨간색이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컨테이너를 시작했습니다가 나올 때까지가 그냥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삼아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기도 하고 지금은 오류 났죠? 오류를 해결해야 되겠네요. 왜 오류 났지? 프로 06을 시작을 못했대요. 프로 06 지웁시다. 까짓 거. 왜 시작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겠지. 뭐 이래저래 설명하다가 뭘 바꿨겠지. 프로 07은 그냥 냅두고 다시 한번 켜볼게요. 제 것만 에러 났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에러 안 나고 잘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꽤 오래 걸렸네요. 5초나 걸렸네요. 여기는 밀리초니까 1000단이고요. 5.6초가 걸렸네요. 보통 실무에서는 30초 이상 걸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껐다 킬 때 기왕 한번 껐다 키는 거 막 이것저것 콘솔에다 찍을 거라든가 이런 것도 다 세팅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 콘솔에다 찍는 것보다 디버그 모드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시작되었습니다 라던가 이렇게 대괄호 치고, 이거 한글 깨지시는 분들은 여기 대괄호 치고 뭐가 숫자가 세 자리 이상의 숫자가 나와 있으면은 다 잘 됐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글 깨지시는 분들은 서버 일단 끄시고, 서버 끄시고요. 서버 끄고 상단에 보면 런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상단에 런 메뉴에서 런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요거 선택하시면은, 런 컨피그레이션 선택하시면은 이런 창이 나오고요. 이런 창이 나오고, 여기서 지금 톰캣이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톰캣이. 거기서 커먼 눌러주시고, 커먼에서 아더에다가 ms949 적어주시거나, 여기 눌렀을 때 ms949 있으면 그걸로 선택해주세요. 지금 우리 클래스는 얘네들이 세팅이 잘 안 돼 있더라고. 뭐 때문인지 못 찾았어요. 하고 런 눌러주시면 다시 서버가 실행됩니다. 서버가 실행이 되면서 한글이 나오기 시작하죠. 한글 보면은 좋으니까. 참고로 브라우저나 이클립스에서 지원을 하는데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시면 창이 꺼져요. 휠 버튼 누르시면 창이 꺼집니다. 쓸데없는 것들, 지금 멤버 서블릿 만들고 있는데 멤버 서블릿 여기 또 있죠. 저는 그쵸? 얘네들 필요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꺼주세요. 안 그러면 헷갈려. 실컷 작업했는데 다른 프로젝트에다 막 신나게 작업하고 왜 안 되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클로즈 아더스 누르면 내 거 빼고 전부 다 왼쪽 오른쪽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꺼주시고, 자, 서버도 켜졌고 서버에다 등록했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서버에다가 톰캣이라고 하는 서버에다가 등록했죠. 내 프로젝트를, 이 프로젝트만. 다른 프로젝트는 내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읽을 수가 없어요. 세팅을 해놓지 않는 이상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랑 별개예요. 얘네들이랑 완전 별개입니다. 완전 별개고, 이거 안에서 뭔가가 동작을 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멤버라고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다른 프로젝트도 썼었잖아. 전혀 관계없다. 왜냐면은 컨텍스트 패스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접근할 거기 때문에. 컨텍스트 패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폴더 명이 아니에요. 이 폴더랑 똑같은 이름으로 패스를 지정한 것 뿐이에요. 폴더랑 이름이 같은 걸로 지정한 것 뿐이지 바꾸면 바뀐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얘는 별도다. 마치 변수 이름을 똑같이 맞춰놓은 거랑 똑같다. 그쵸? 자, 서버도 켜졌고 등록도 됐고, 우리는 뭐가 출력되도록 프로그램도 만들어 놨어요. 실행시켜 볼게요. 브라우저 켜주시고요. 브라우저 켜주시고, 브라우저에서 헷갈리면 로컬호스트 쓰시고요. 아니면은 127.0.0.1이 조금 더 뭔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 127.0.0.1이 귀찮으면은 로컬호스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로컬호스트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뭔가 네이버닷컴 이라는 문자를 쓰는 거랑 동일하죠. 그쵸? 그리고 모든 도메인, 이걸 도메인이 네이버닷컴 이런 걸 도메인이라고 부르는데, 걔네들은 IP랑 연결이 돼 있고, 로컬호스트는 127.0.0.1이라고 하는 IP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얘는 루프백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다가 콜론 요거 있죠. 땡땡 이거 적어주시고 포트를 적어주시는데, 포트는 8080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쵸? 이러면 내 컴퓨터에 제가 192.168.0.45 포트를 IP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 192.168.0.45 하고 8080 하면은 제 컴퓨터로 들어와요. 내 거 컴퓨터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웹서버가 열려있기 때문에 8080이라고 하는 톰캣이 사용하는 포트로 들어온다.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면 이건 그냥 외우세요. 8080까지 써야 들어올 수가 있다. 톰캣이 실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실행되어 있는 톰캣에 들어오는 방법이 8080 포트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컨텍스트 패스.
컨텍스트 패스 아까 프로 07-1로 돼 있었죠? 프로 07-1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얘가 컨텍스트 패스라는 거 이름 용어 꼭 알아두시고 이렇게 놓으면은 얘가 지금 프로 07도 있고 프로 07-1도 있죠? 이 중에서 프로 07-1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멤버를 적어주시면은 멤버를 적어주시면은 프로 07-1 중에서 서블릿 중에서 요 나누기 멤버를 적어놓은 웹서블릿이라는 애너테이션에다가 나누기 멤버를 적어놓은 이 메소드 이 클래스로 들어오게 되고 클래스가 없으면 생성하게 되고 있으면 생성되어 있는 걸 쓰게 되고 그 와중에 브라우저에다 쓰니까 얘는 겟방식이 되고 두 get이 실행되고 두 get이 실행된 거가 두 핸들을 실행시키고 두 핸들에서는 출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순서예요. 이 순서를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는 일로 들어오고 정확하게 일로 들어오는 거죠. 일로 들어오고 주소창에다 쓰니까 두 get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두 get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얘를 호출하고 있으니까 두 핸들 일로 넘어가게 되고 일로 넘어갔을 때는 보니까 이거 하나 실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와서 얘가 일로 가게 되고 얘를 부르고 이것 때문에 얘가 호출돼서 이게 실행된다. 이 순서. 자, 브라우저에서 켜보시고요. 브라우저에서 눌러보시고 이렇게 주소창 쓰고 엔터 눌렀을 때 이 브라우저를 이렇게 쓰시면은 이거 보고 다시 이클립스 보고 해야 되니까 적당하게 콘솔 창이 보이도록 브라우저를 조그맣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니터가 두 대니까 옆에다 옮겨놓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쳤을 때 헬로 월드가 나오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블릿이 실행되고 서블릿에 있는 특정 메소드가 실행되고 그 메소드가 실행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여기까지를 기초로 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완벽하게 이해했나요? 모르는 게 1도 없이? 좋아요. 질문. 자, 영상은 여기서 일단 종료.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죠.